네, 이것만이 20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은 권혜리 기자만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수국 기자가 회의에 들어가가지고요. 저희 전체 회의에 들어가서 카메라는 세 대인데 사람은 2명입니다. 오늘- 과잉이죠. 네, 요새 같은 시대에 굉장히 지금 모든 게 어려운 시대에 이 줄여야 될 판인데 모든 걸 줄여야 될 판인데 저희는 카메라 세 대로. 부담스럽네요. 예를 들면 아직도 인터넷에 2주 전, 3주 전에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들 이런 게 공개가 돼 있고 그런 데를 또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저기 갔었대라는 얘기가 근데 그건 저도 좀 그래서 네. 저희가 뉴스 보도를 했던 게 이제 사람도 잠복기가 2주인데 그렇게 지난 거라든가 특히나 방역을 다 했으니까 그렇죠. 주인분이 불안해서라도 방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은 이제 좀 지워주는 어떤 그런 기간, 제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캡처만 해가지고 뭐 또 까네 뭐 이러고 또 우리 뉴스를 공격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이럴 때는 너무 다들 민감해요. 예민하고 아니, 민감해서. 저도요. 제가 그 방역 하루는 되고 그 다음 날은 오히려 거기가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할 수 있다고 기사를 한 날 네. 저보고 위기를 증폭시킨다고. 사실 그날의 주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위기 의식을 증폭시킨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도 확산세가 굉장히 번질 때였어요. 네네. 그런 얘기 안 하면 도대체 뉴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는 네. 좌우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 진영 논리로 이걸 자꾸 네네. 얘기하지 마시고 뭔가 같이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것인가. 맞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게 뭐랄까요? 극복에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네. 하는 얘기고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방역하고 또 조치가 끝났으면 지워주고 없애주고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고 자영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가 무슨 그걸 자극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전혀 안 되죠. 사실 저희도 지금, 우울해요. 사실 이게 아니야 지금 저희도 전방이 타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굳이 보면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저녁이라든가 뉴스 시간대에 한번 보고 지나가지만 저희는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우울해짐을 느끼는 약간 우울해지고 맞아요. 축 맞아요. 늘어지고 아 이거 뭐 해도 끝도 없고 맞아요. 예 그냥 그런 좀 그 생각이 선배도 들어서 사실 제가 선배가 하시던 코너를 물려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트레이트가 그냥 뭐 몇 개 없을 때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볼까? 내일은 저런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사실 그런 뭐 약간 깨알 재테크나 이런 거 한 지도 벌써 한 몇 주 지났어요. 왜냐면은 하고 싶어도 분위기나 이런 게 내가 아침 이런 얘기를 하면 욕먹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솔직히 약간 들고 너무 빵빵 터지는 게 많으니까 그래도 8시에서 안 한 거 위주로나 좀 덜 얘기한 거 위주로 모아서 하기만 해도 너무 많고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보고 써야 되고 그걸 반복을 계속하니까 되게 지치죠, 마음이. 마음이 좀 지치죠. 새벽에 보고 다시 써야 되는 건 결국은 주식이죠. 네. 근데 그 주식 얘기를 안 하려고 예, 예, 예. 지난주에도 주식 얘기 한 번만 하고 나는 솔직히 주식 투자는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식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약간 원칙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도 네. 자유낙하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요. 목요일 오전에 녹화를 네. 하고 있는데 아침 9시에 땡 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살짝 했다가 잠깐 가 있다가 지금 뭐 그 이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마이너스 3.6%를 지금 왜요? 1530선이네요. 네, 뭘 그렇게 놀래요? 갑자기 깜짝 놀라게. 나 근데 약간 깜짝깜짝 놀래. 아, 왜 놀래요? 왜냐면 저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바닥을 생각하시지 말라 이런 얘기 했었어. 아니 근데 왜냐면 바닥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놀라면 어떡해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바닥을 놀라죠. 아! 뭐 이거 그러니까요. 왜 이래요? 아니 진짜. 왜냐면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매일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한참 전에 생각한 그 숫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거지 뭐 기사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기자인데 함부로 뭐 예측하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냥 성실하게 그날 있었던 일 말씀드리고 앞으로 근데 이제 혼자서 생각했던 숫자가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거기까지는 별 놀라지 않았는데 그 후로 제가 이제 막 엄청 놀라는 거예요. 좀 떨어질 때마다 감도 작다 보니까. 뭐 지금은 네. 어디까지 갈 거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는 사람이 이상한 맞아요. 나빠요. 사람인 나빠요. 거고요. 네.
그걸 우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쵸. 지금 이 바이러스가 실물 경제 저희가 한 처음에 얘기할 때만 해도 뭐 중국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우리가 수출을 못 하고 혹은 수입을 못 하고 뭔가 우리 이게 한국과 중국 정도의 바운더리에서 걱정하는 방송을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그걸 뭐 훌쩍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네. 우리 미국에서는 뭐 실업률 20% 얘기를 정부 그러니까. 파트에서 물론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꺼낸 얘기라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입 밖으로 냈을 때 보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나름의 어느 정도 뭐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 미국 실업률 20%라고 한다면 얘도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거기 장난 때문에 아니죠. 아니 그리고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이 정도로 뭐랄까 이런 의료 체계나 방역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었나? 약간 놀랍기도 하고 약간 우리가 메르스 때 백신 비슷하게 맞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있다고 봐야죠. 그때 굉장히 그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때 막 좀 갖춰놨던 것들이 이번에 좀 주요한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진짜 의료 체계나 방역이나 이런 게 되게 잘해서 아니 왜냐면 지금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에서 하는 걸 보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이 의식이 진짜 떨어지긴 해요. 그 정말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일단 접촉 수준이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정작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뭔가 팬데믹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것이 이렇게 퍼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공포라든가 그거에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유럽 아니 애들도 뭐 그렇고 우리 유럽도 같은 그렇고. 경우는 옆나라기도 하고 항상 긴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네. 때 초기부터 준비를 그러니까. 해왔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신천지라는 사실 변수가 없었다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거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의료 체계도 잘 돼 있는 편이기도 하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1년 혹은 그 이상 갈 수는 없죠. 지금 사실은 엄청난 그쵸. 자원을 쏟아부어서 그렇죠. 틀어막은 대구 네. 경북에서 워낙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틀어막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가고 뭐 자원도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한 거지만 이걸 만약에 이런 상황을 이 정도의 크기로 1년을 유지를 한다는 건 우리도 아마 그렇죠. 우리도 불가능한 힘들죠.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한 고비를 넘긴 네. 물론 이 고비가 넘겨놓고 또 어떤 고비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만은 한 고비를 넘긴 셈이고 미국하고 유럽은 초반에 그런 대처가 지금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유럽이나 미국도 이미 퍼져 있었는데 네. 사실은 감지를 못했거나 네. 혹은 일부러 모른 척했거나 이런 상황이 그런 발생한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런 점에서 정말 걱정이 되는 나라는 일본이죠. 어쩌려고 저러나라는. 도쿄올림픽도 진짜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약간 지금 눈치고 넘어가는 네. 그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에서 내가 코로나 걸렸다고 그 일부러 음식점을 다닌 분이 있어요. 50대인데 그래요? 약간 보복성? 뭐 이렇게 진짜? 내가 열받는다 이러고 확진 이제 진짜 확진자인데? 확진을 자는데 술집을 다닌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원래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걸로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숨지는 사람은 극소수고 다른 병 때문에 숨진 걸로 이렇게 돼서 넘어가는 측면. 어차피 겨울에 특히나 노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폐렴 환자들이 많고 어차피 그걸로 돌아가시는 분데 결국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로 발병한 상태에서는 기저 질환이 그거를 촉진하는데 아니, 사실 직접 쌓이는 그거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직접 쌓이는 폐렴이고. 아니 근데 이제 예, 그거를 예. 엄밀하게 뭐 검사를 안 했던 터라 일부러 그래서 안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네.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만약에 저렇게 해서 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치면 또 우리 경제는 또 한 번 타격이 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참 남일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자 이제 주식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은 결국은 지난주 후반부터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난주 초반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첫 서킷 브레이커. 근데 그때는 이제 네. 일시적인 어떤 느낌이었다면 본격적으로 한 네. 거는 이제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과 유럽 사이에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 30일 동안 안 받겠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 거를 라이브로 이렇게 보면서 네.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혹시 긴장을 하면서 네, 봤는데 네, 네. 갑자기 맞아요, 유럽 맞아요. 얘기를 네. 그것도 유럽 쪽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던져버리는 바람에 근데 그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카고도 막는다고 그랬었어요. 기자회견 할 때는 아, 처음에는. 왜 발표할 때는 네. 더한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 사람만 막는 게 아니라 화물을 막는다고 뭐 이래 가지고 한번 또 난리 이제 났었죠. 근데 그 다음에 트위터에 사실 그건 아니다. 네. 카고는 아니다. 근데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당연히 프롬프터 원고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어마무시한 실수를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래. 근데 어쨌든 사람이 왕래가 끊긴다는 거는 경제적인 왕래가 상당히 축소된다라는 걸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세계 교역이 줄어들고 뭐 발전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너무 현실이기 당연하고. 때문에 근데 또 유럽에서는 이번 주에 또 유럽 외부로부터의 여행객도 제한하겠다. 유럽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기자들이 이제 주가 떨어진 직후에 그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직후에 질문을 던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이 그러면 주식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냐고 반문을 하는데 그럼 사람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 양반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아, 근데 트럼프는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 바이러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한폐렴 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심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약간 분노와 증오를 아시아계한테 돌리고 약간 나는 정말 뭐 문제가 없는데 쟤네들 때문이야라는 식의 그런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식의 어떤 선동적 언사 저는 정말 좀 그렇다. 아무리 뭐 미국과 중국이 뭐 진짜 좀 그래요. 지금 벌써 뉴욕에서만도 지나가는 아시아계 그냥 때리고, 예? 막 손소독제 막 눈에다 뿌리고 막 이런 식의 증오 범죄가 벌써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동부는 원래 미국 동부는 약간 네. 그런 성향들이 있는 아니 그래도 그게 동네이기 평소에는 근데 미국에서는 자기 인종차별 같은 거 함부로 했다가는 그건 굉장히 중죄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언정 이렇게 겉으로 혐오를 마구 표출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아시아 애들 때문이야. 완전 이런 느낌. 근데 뭐 본인이 네.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여기서 앉아서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한다고 한들 트럼프가 그 말을 들어줄 놈이 것도 하는 아니고 생각을. 네. 결과적으로는 뭐 뉴욕 증시는 오늘까지도 좋지 않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그렇죠. 알 수 없고 유럽은 뭐 더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 전문가들의 얘기는 실물 경제가 그렇게 타격을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 아직은. 네. 그리고 특히나 실물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그 소비를 한다거나 뭔가 뭐 실물 경제가 돌아간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어지는 네. 상황이니까 패닉이 와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믿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네.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네.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 네. 투자자들은 털고 나갔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가장 먼저 겁이 나서 털고 나갔었는데 이번에 파는 뭐랄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네. 팔고 떠나가고 있는데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주식을 사는 약간 다른 현상이 저는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았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좀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기관도 이제 주식 보유 상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들어오는데 지금 조금 주춤거리는 날들이 있잖아요. 근데 와 외국인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파는데 그걸 다 받아안는 거예요.
특히 딱 두 주에 집중돼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거의 그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오해받을 수 있긴 한데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 이걸 받아주는 한 계속 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왜 손승욱 기자가 포브스지 기사를 인용해서 네, TV가 잘 팔려서 삼성전자 주식이 네네. 승자가 될 거다라고 삼성전자가 승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네, 것하고 저는 약간 맥락이 닿아 있는데 네, 그 TV는 삼성전자의 매출을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고요. 네, TV가 잘 팔린다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꽃을 피우고 할 건 아닌데 네, 한 가지 특징은 집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넷플릭스나 뭐 왓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고 집에 있다 보니까 심심하기도 되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네, 뭐 이런저런 서버가 더 필요하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어느 부분 정도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도 내수 진작을 하는 차원에서 뭔가 투자를 하는데 좀 올드한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이왕 돈 쓸 거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할 거를 투자한다면 5G에 하겠다. 그래서 이제 5G를 많이 돈을 넣고 있는데 5G는 어차피 뭐 중국의 화웨이도 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네,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한 번 바운스가 있어서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뭐 혹은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온다면 서버와 5G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빛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주가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될 거냐, 그렇죠. 언제 연결이 될 거냐 이 부분은 약간 별개인데 네, 근데 일단 지금 나오는 수치로 볼 때는 빚을 져서 들어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자기 돈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돈이 있는 그렇게 많은 것 많은데 같은데. 아니 뭐 시중에 네. 풀린 돈도 많기도 네, 하거니와 시중 뭐 풀돈이 진짜 많긴 뭐,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있는 돈 없는 돈 네. 끌어모아서 이 특히나 20, 30대들 같은 경우에 기사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네, 기회다라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돈이 물론 자기 돈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나 유지 가능하냐 기간적으로 네, 반년, 1년, 2년, 3년 어느 정도까지 이게 내다보고 오는 거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로 봐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저게 설마 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서야 저게 무너지겠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상당히 들어오는 상황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누구도 보증할 수 없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시각일 수 있고요. 네. 누구도 근데 보장을 못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빠져나갈 기회가 과연 내가 이 돈을 써야 될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요. 들어올 수 있는가? 네, 저는 장투를 한다면 정말 여윳돈으로 장투를 한다면 네.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긴 기간 네. 이건 정말 내가 여윳돈이고 굉장히 길게 보고 내 뭐 은퇴 자금이라든가 해서 내가 길게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단기로 써야 될 돈이라든가 그런 걸로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삼성전자를 있습니다. 약간 부동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어디는 무너지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선배 얘기한 대로 단기 자금으로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같이 팔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지만 이런 위기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는 외국인 비중이 55%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팔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이런 장에 팔고 나가기 좋은 주예요. 그게 나쁜 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장에 외국인들이 던지고 그 외국인이라는 건 결국 이게 그 외국계 자본 투자사들이 많은데 그들이 포트폴리오를 찰 때 일단 지금은 던져. 게다가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으면 더더욱 던져하기 좋은 주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 어제 사신 분, 지난주에 사신 분만 해도 약간 좀 이따 들어갈 걸이라는 후회가 좀 나기 시작하면 조급해질 수 있죠. 자, 그런 그래서 거. 이쯤 해서 저희가 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네.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팁이라는 거는
거의 90% 이상 실패할 리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연금 펀드를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금 펀드라는 거는 소득공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1년에 5,500만 원 이하로 버시는 분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로 버시는 분들은 400만 원까지 넣어두시면 66만 원의 세금을 연말에 돌려줍니다. 연초에, 내년 연초에. 그러니까 16.5%를 돌려줘요. 그러면 400만 원을 넣으면 66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334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좀 약간 조건들이 몇 가지 붙는데 이 부분은 좀 찾아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어쨌든 내가 낸 돈의 16.5%를 돌려준다. 근데 334만 원의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의 수익을 내고 시작하는 셈이거든요. 사실은 그쵸. 말이 16.5%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334만 원을 넣었는데 66만 원을 돌려주는 셈이니까 네. 사실은 20% 가까운 수익을 보고 시작하는 금융상품이다. 네. 다만 내가 낸 세금이 66만 원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네. 이 급여가 너무 적어요. 한 네. 2천만 원 이하, 2,500만 원 이하 이런 분들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가입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5,500만 원 이하라고 해도 한 3천만 원 이상에서 5,500만 원 이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정도 되신 분들하고 그 이상은 조금 세율이 줄어듭니다. 13.2%로 줄어드는데 뭐 그것도 어쨌든 15% 이상의 일단 이익을 내고 시작하는 금융상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3천만 원 정도 이상 버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을 드셔야 될 때다. 연금 펀드를 드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방법을 탁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펀드 슈퍼마켓에 가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터넷에 가보면. 펀드 슈퍼마켓은 은행 가서 그걸 들겠다고 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펀드 슈퍼마켓에 가입을 하면은 거기서 내가 펀드를 골라서 들 네. 수가 있죠. 근데 그 연금 펀드를 펀드 슈퍼마켓에 계좌를 열은 거예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400만 원을 넣고 네. 내가 봐서 요 펀드 괜찮은 것 같아. 요 펀드 괜찮은 것 같아를 내가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1520이죠. 네. 근데 이거야말로 장투입니다. 이거는 중간에 해지가 안 돼요. 네. 해지를 하면 세금을 다시 뱉어내셔야 되기 55세까지 때문에 갖고 계셔야 되죠. 55세까지 갖고 있어야 네.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여윳돈이고 이건 없어진다라고 생각해도 사실 무방한. 내가 나중에 늙어서 받는다고 생각을 네. 하면 지금 1520이면 내 나이 55때는 이걸 능가한다고 생각을 하고 1500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파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어차피 계좌에서 돈을 못 뺀다 뿐이지 네. 올라갔다 싶을 때는 팔아서 현금화를 해놔도 돼요. 다시 네. 들어도 되는 네.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한마디로 20% 초기 수익이 나는 계좌를 튼 다음에 그 돈으로 1520짜리를 사시면 이게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혹은 내가 은퇴할 때 되면 뭐 많이 불어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올랐을 때는 중간에 뭐 털어서 뭐 그러네요. 채권 계좌라든가 다른 계좌로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고급 기법으로 들어가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이 펀드 슈퍼마켓에 있는 연금 펀드 계좌에 현금을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샀어요.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연금 펀드에 들어간 돈으로 펀드를 사면 이건 내가 좀 너무 비싸게 사는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3년 동안 현금만 넣습니다. 아, 근데 거기에. 현금만 넣어도 소득공제를 해줘요. 아, 맞아요. 뭘 맞아요. 안 사도. 네. 그래서 저는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네. 현금을 거기다 그냥 넣어놓고 이자만 받고 있다가 어제 오늘 넣으셨어요? 펀드에 들어갔어요. 뭐 제가 돈 넣을 때만 해도 2,200 이럴 때였는데 네. 그때 현금 넣어놨다가 2,200 안 사고 1,500일 때 사면 저는 세금도 돌려받았고요. 1,500에 사서 이 2천만 돼도 네. 뭐 저는 한 30% 그쵸, 재미를 괜찮죠. 보는 거니까 네. 지금도 아직 현금이 남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분할 매수를 해야죠. 한꺼번에 살 필요가 없고 맞아요. 뭐
1,400? 오케이. 네. 그럼 그때 한 조금 더. 1,300? 그럼 그때 네. 조금 더. 약간의 기회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쵸. 점에서는 네. 어쨌든 지금은 IRP까지 생각하셔서 IRP까지 가면 7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윳돈이 그렇게 많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뭐 불확실한 데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국가에서 20% 나한테 돈을 주면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통장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다음에 펀드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펀드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셨을 때가 유지비가 적어요. 수수료가 적습니다. 일반 은행이나 네.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이게 이 대면을 안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훨씬 적어요. 그리고 이렇게 깼다가 넣었다가 하기도 훨씬 편하고 네, 그다음에 저도 펀드 슈퍼마켓을 다 해요. 네, 그다음에 해외 펀드가 좋을 수는 있는데 좀 환율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해외 펀드 들어가기는 조금 부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1,260원까지 됐죠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네. 예, 요게 혹시 나중에 뒤집혀서 뭐 1,100원대로 다시 내려간다거나 이게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뭐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주에 미국 연준에 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라라는 기사를 썼어요. 네, 네. 한국 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급할 때 우리가 지금 달러가 사실은 네. 부족한 편이 아닌데 네. 약간의 불안감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도 여러 얘기들이 가지 상황이 있으니 있을 수 있으니. 네. 통화 스와프를 만약에 근데 미국이 오케이를 해야죠.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그쵸. 될 문제는 아닌데 미국이 오케이를 해서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딱 맺는 순간에 환율이 확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네. 해외 펀드는 저는 그 시점이라고 봐요. 해외 펀드는 지금 드시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 네. 달러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이 온다면 해외 펀드도 한번 생각해 보심직하다. 근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IRP와 이 연금 펀드를 통한 노후 준비를 싼 값에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는 스트레스 좀 덜 받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안 그래도 막 처지고 힘든데 막 개별 주식 사가지고 물론 그게 몸에 있고 굉장히 훈련이 되게 있는 분이라면 할 수 있는데 이게요 점십짜리 고스톱하고 비슷한 게 점십짜리 고스톱도 쓰리고 맞고 그래서 한 몇백 원 나가면 그것도 스트레스 어마어마하다고요. 근데 하물며 주식을 10,000원어치를 사든 20,000원어치를 사든 스트레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네. 단련이 안 된 분들이라면.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모르는데 개별 주식에 들어가는 건 저는 사실 좀 아는 분이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날 삶이 안 그래도 더 힘들어지는 게 될 수가 있고 맞아요. 차라리 정말 하고 싶다. 저는 그러니까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펀드 연말 연금 펀드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덱스에 그냥 분할로 들어가시는 게 그러니까 이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에 분할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덜 스트레스 받는 훈련이 안 되신 분한테는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럴 자금이 있는 분들도 저는 연금 펀드를 지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연금 펀드는 진짜 좋죠. 전 그리고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펀드 들기에는. 또 선배처럼 그렇게 막 저점에서 지금 최저점은 아닐지라도 저점에 들어가서 더 벌 수 있지만 이건 워낙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언제든 까먹기 전에 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추천드리는 상품이기는 해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55세 전에 이거를 깨면은 그러니까 상품을 갈아타실 수는 있는데 아예 그냥 연금 펀드에서 나가버리면 이거는 그동안 내가 돌려받은 세금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일종의 약간 저축 개념도 좀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의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들어갈 타이밍이고 저도 사실 제가 지금 방금 펀드 슈퍼마켓 들어가서 제 연금 펀드 수익률을 봤는데 저는 워낙 오래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약간 빠졌네요. 근데 어차피 저는 계속 많이 넣을 빠졌어요. 거니까. 왜냐면 네.
중간에 한번 들어간 적도 있고 해서 네. 뭔가 좀 지금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네. 못 깬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맞아요, 덜 맞아요. 받습니다. 또 올라가 네. 회복하겠지 뭐. 네.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오늘 그래서 또 돈을 넣었기 때문에 약간의 물타기를 한 거죠, 일종의. 어려서 들수록 좋아요, 진짜 이런 거. 그럼요. 네. 예. 그리고 그때 옛날에는 이 공제가 더 셌었잖아요. 네. 그때 400만 원 넣으면 110몇만 원까지 해준 적이 있었어요. 아, 초창기에는. 예. 그 그러니까 정도. 거의 뭐 거의 한 3분의 1까지도 4분의 1 정도까지도 해준 적이 있었어서 그때 넣은 거에 비하면 저도 손해 본 건 아니죠.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드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건 나중에 제 노후에 쓸 거라고 생각하고 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지금 당장 막 하루하루 바뀌는 거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안 맞아요. 받습니다. 연금은. 네. 그런 점에서 이중으로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도 이롭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내 재무 상태에도 맞아요.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만 여윳돈 상당히 여윳돈이어야죠. 그냥 그렇죠. 네. 이 정도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IRP까지 하면 700만 원까지 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IRP도 그런 점에서는 한번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약간 고용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IRP는. 네, 근데 네. 개개인별로 상당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다만 은행 창구 같은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그럼 또 엉뚱한 거 권할 수가 있어요. 괜히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네. 펀드 슈퍼마켓을 이용하시라는 걸 좀 추천드려요. 거기 가면 이렇게 수익률이 나옵니다. 3개월 수익률, 6개월 네. 수익률,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맞아요. 성과를 내고 있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안정성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그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정말 그냥 아주 단순하게는 그 오래된 대형 그러니까 펀드도 보면 그 오래된 펀드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펀드. 네. 그 오래된 펀드인데 또 그 펀드 운용을 한 분이 또 오래 한 주 책임지고 오래 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펀드들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 신형의 마라톤 펀드 같은 것들이 나 지금 있어요. 신용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신형의 마라톤 펀드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굉장히 잘 될 때 잘 되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안 될 때도 안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늘. 그리고 하는 분이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냥 무난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난한 펀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말 펀드 이게 이제 노후 펀드, 연금 펀드이기 때문에 당장 뭐 초고수익을 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추종형으로 해서 이럴 때 1,500일 때 들어가 놓으시면 그냥 안심이 되죠. 예,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번 상황을 좀 기회로 생각해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펀드 슈퍼마켓 많이 써요? 네. 저는 다. 제가 가진 모든 펀드는 다 펀드 슈퍼마켓에서. 모든 펀드를. 네. 저는 그걸 해놨죠. 그 재작년까지 해외 펀드 비과세 해외 펀드가 있었어요. 10년짜리. 네. 재작년 말까지 들면 10년 동안 해외 펀드를 아무래도 비과세인 것들이 있어서 물론 지금 뭐 모든 게 마이너스입니다. 모든 게 마이너스. 나는 작년 연말에 다 해놨지. 작년 연말에 다 팔았어요? 해외 펀드는요. 왜냐면 뉴욕 증시가 너무 이제 거품 끼기 시작한 단계인 것 같아가지고. 정리한 것도 있고 정리 안 한 것도 있는데 네. 오히려 미국 펀드는 지금도 그렇게 수익률이 낮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달러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미국 펀드는 그렇겠네, 수익률이 달러 낮진 때문에.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든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들었냐면 아이 이름으로 들어놨습니다. 아. 그래서 한 4개 정도 들어서 네. 한 달에 한 3만 원씩 넣으면 네. 12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년이면 144만 원, 네. 10년이면 1,440만 원. 잘했다 선배 진짜. 그렇게 해서 그냥 물론 그거 지금은 네. 마이너스죠. 근데 얘가 필요한 시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20살이 돼서 뭐 그럼요. 정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뭐 이럴 때에까지 그냥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뭐 저는 손해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넣는 거를 조금 약간 멈추긴 했는데 저는 띵까띵까 펀드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끔 일하다가 지치고 좀 그럴 때 그러니까 뭐 아이를 위해 든 펀드만큼 요인이 강하진 않겠지만 뭐 저야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은퇴하고 뭐 정말 뭐 미리 뭐 비행기 알아봐서 장기 여행이라도 갈 수 있으려면 그 돈. 그래서 약간 은퇴 후를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띵가띵가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제 마음속에서는 연금 펀드만큼 그때까지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해지를 안 하고 갖고 있겠다고 하면서 넣는 펀드예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왜냐면 진짜 아무래도 장기가 되니까 정신 건강에 좋겠네요. 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장기가 되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변동성에 조금 강한 어떤 그렇지만 그래도 수익은 차분히 나는 빠질 때도 있지만 별로 신경 안 쓰고 왜냐면 어차피 나는 65세 전에는 이거를 해지할 생각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의 그런 마음으로 드는 펀드인데 미국 펀드는 든지 그래서 한 2년 좀 네. 넘었는데 많이 버셨겠네요. 아니요,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죠. 미국 증시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 많이 벌었죠. 네. 플러스였죠. 예. 근데 어쨌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한 10년 뒤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작년 말에 해지한 게 제가 이제 작년 말에 해지하고 나서도 꽤 올랐는데 솔직히 그냥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럼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죠. 예,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예, 예. 어차피 제가 어깨에서 팔았다는 생각은 되게 확고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펀드는 다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경제부에 있으니까 막 직접 투자 이런 건 안 해요. 그거는 네. 너무 그럼요. 저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도 다르게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펀드는 네. 그래서 미국도 상황 봐서 다시 이제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죠. 지금 펀드 같은 뭐 경우에. 수익률이 미국 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정도 나네요. 아 진짜요? 예, 예. 근데 그래, 뭐 계속 갖고 예, 계실 그래도 거면. 계속 예. 갖고 있을 거니까 예. 마이너스 10%면 지금 굉장히 선방 아닙니까? 지금 떨어진 그렇죠. 걸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까지 예. 겹쳐져서 그런 거고 네. 뭐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걸 보고도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반대로 그럼 지금부터 사는 건 나는 이득이네라고 오히려 이게 맞아요, 중장기적으로 갈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마인드가 바뀌어요. 네. 이게 뭐 3개월 막 내가 막 지금 빠듯하게 돈을 넣었으면 막 지금 당장 이게 이익이 안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약간 이런 정도로 중장기로 간다고 치면 뭐 좋을 땐 좋은 대로 기분 좋고 그럼요. 이 사람이 약간 트럼프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쁠 때는 지금부터 넣는 거는 그럼 또 플러스가 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니까. 나 트럼프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나쁜 놈이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자기 오늘 전시 대통령이라고 정말 그렇죠. 또 표현 같은 게 참 귀에 쏙쏙 꽂히게 특히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귀에 쏙쏙 꽂히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 말에 좀 뭐 정리한 펀드도 있긴 한데 뭐 그것도 네. 그거대로 뭐 플러스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기분이 좋은 거고 네. 지금 남아 있는 것도 뭐 마이너스가 미국 증시가 그렇게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어차피 중장기로 갈 거고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바뀌는 게 옛날 같으면 이렇게 뭐 주식이 막 폭락하고 그러면 다들 겁을 내고 쳐다도 안 볼 텐데 물론 지금 손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피눈물 나죠. 네. 큰 돈 잃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전에도 보니까 이럴 때가 투자하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해서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처음 보는 모습. 나름 공부를 좀 하시는 계기로 네. 한번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좀 몸에 착 이렇게 좀 체득이 돼서 뭐 우리 살다 보면 지금 10년 위기설도 있고 했습니다만 네. 미국 증시가 지금 11년 동안 거의 지금 뭐 상승 일변도로 상승장이었죠. 살아왔는데 올 게 온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10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뭐 플럭츄레이션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이 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살아 생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뭐 작게든 크게든 계속 있을 거고 지금도 맞아요. 진행 중인 거고 그렇다면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강남에 아파트 사는 것만이 재테크의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이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만 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다들 이런 금융 지식을 높여서 여기서 한미천 음. 좀 키워볼 수 있는 네. 재미도 볼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저는 오히려 역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물론 지금 마이너스 많이 크게 보신 분들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는 네. 얘기겠지만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그런 시작으로 네. 연금 펀드를 한번 넣어 보시면 그다음에 그 펀드 슈퍼마켓 들어가셔서 펀드가 정말 많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펀드도 있고 이런 펀드도 있고 이런 맞아요. 펀드도 있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펀드들도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이 그것도 공부를 펀드별로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는 아파요.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대신 아까 또 제가 마라톤 사라고 마라톤 펀드 얘기했다고 마라톤 펀드 덥석 집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아니, 정말 마라톤 표준. 펀드는 사실 정말 뭐 이미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약간 안정적인 편에 속하는 그런 펀드니까 뭐 그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아니 같아요. 뭐 표준을 말씀드린 거고 상당히 많은 펀드들이 있고 뭐 특성이 또 다른 비슷해 보이면서도 특성이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IRP는 거의 안 썼었어요. 연금 펀드만 들었었는데 IRP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펀드 슈퍼마켓에 IRP 연결해서 또 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IRP까지 합니까? 아니요. IRP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연금 펀드까지는 했었는데 뭐 이번 기회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연금 펀드는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좀 더 넣어야겠다. 뭐 그것도 방법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좀 넣거든요. 저도 그래요. 연금 펀드를 다달이 넣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 같은 경우도 돈 넣어놨다가 뭐 저도 이때다 싶을 때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뭐지? 규칙적으로 넣는 그건 안 하고 그냥 생각나면 넣는 그걸로 해놓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오늘 매수 신청한 게 좀 뿌듯합니다. 그걸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야 내가 2,200에 이걸 샀으면은 지금 얼마나 손해야 막 이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오늘 걸어놓은 게 좀 뿌듯한 나중에 2천만 돼도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사람이 그 지난주에 왜 취업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금융적으로도 뭐 일주일 사이에 뭐 유럽부터 시작해서 뭐 뉴욕이든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나름 또 살 근데 구멍을 되게 힘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그럼요. 같은데. 예,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예.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긴 또 좀 그래서 예. 예. 맨날 뭐 축축 처지게 뭐 장사가 안 돼요 뭐 주식도 떨어졌어요 뭐 다 끝장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끝나면 너무 우울하니까 오늘 우리가 아마 그 오늘 가장 희망적인 얘기를 한 뭔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아이, 뉴스 뭐, 예. 보도국에 뭐를. 저기 친절한 경제에서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펀드도 뭐 그 자원 펀드도 있고 거기 들어가 보면 네, 역시 이건머니가 마음이 편하긴 해요. 뭐요? 그러니까 친절한 경제는 이런 얘기 하면 또 그 또 반대되는 댓글 분들이 많이 몰려오셔서 뭐 또 이렇게 되게 생각하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작년 말에 그 직장인들 꼭 하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로 그 연금펀드도 얘기했었거든요. 작년 말에도. 그때도 막 예. 뭐라고 연금 펀드 들랐는데 연금펀드 들렀는데도 악플이 달려요. 뭐라고요? 네? 그거 그렇게 묶어서 오래 못 간다. 수익률이 어떻다 하면서 굉장히 막 그냥 약간 돈 버는 얘기 같은 거 하면은 기본적으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그 정도 얘기는 꿋꿋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약간 요새 같은 분위기에 연금 펀드 얘기하면 사실은 나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아침 화가 나 있어서. 뉴스에서 전달할 네.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네네네. 이 모든 걸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가 좀 빡빡하죠.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약간 뭐 이미 1회부터 들어주셨다는 분들도 뭐 선배랑 다들 이렇게 해놓으신 덕분에 1회부터 들어주셨다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하는 얘기도 좀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아침 방송은 꼭 그런 것만 아니고 되게 막 메일이나 이런 걸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와서 댓글 다시는 분들은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좀 위축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네. 제가 이제 하루에 2번 했었잖아요. 네. 6시 50분, 45분하고 8시에 네네. 2번 나갔었잖아요. 그 그게 달라요 또.
그러니까 6시 45분에 들어오는 분들은 약간 좀 직장인들도 있고 네. 뭐 특히 그게 또 이제 뉴스란으로 가서 인터넷에 뉴스 칸에 떠 네. 있으니까 네. 약간 삐딱하게 보고 쓰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8시에 오는 분들은 주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네. 좀 뭐 남편하고 아이들 뭐 다 네네네. 보내놓고 집에 앉아서 이제 아침 드라마 기다리면서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은 또 완전히 수요가 달라요. 그분들은 뭐 이렇게 그런 걱정 때문에 네.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딱 반응인 거예요. 어떡하라고 어디 가서 뭐 하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그래서 네. 펀드 슈퍼마켓에 가셔서 네. 마라톤 펀드를 드세요. 그러면 네. 그래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층이 이게 다 달라요. 힘들더라고요. 예, 예,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보시라 그러면 저도 나름 그 전혀 상업적인 그게 없는 데만 사실은 진짜 이건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건 정말 버는 거니까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을 것 같은 얘기는 하지 않고 약간 예를 들어 펀드 슈퍼마켓 같은 거는 누구를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못 하죠. 예, 그런 것만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약간 그러니까 진짜 댓글을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또 메일 그러니까 선배도 뭐 많이 그랬겠지만 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피드백이 올 때는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뭐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뭐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댓글은 사실 좋은 얘기 막 10개 있어도 하나만 나쁘게 달려도 그게 그렇죠. 마음에 그렇죠. 남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이게 되게 원소스 멀티유즈로 여러 군데 나가잖아요. 포털마다 반응이 다르고 유튜브 반응이 다르고 어떤 날은 네이버에서는 되게 칭찬을 받는데 다음에서는 완전 욕을 먹거나 반대로 다음에서는 막 좋은 얘기를 듣는데 네이버에서 욕을 먹거나 나 같은 사람인데 어제랑 똑같은 마음으로 기사를 썼는데 어떤 날은 인터넷에서는 괜찮았는데 유튜브에서는 또 그럴 때도 있고 진짜 요새 그러니까 그냥 나의 마음과 나의 양심으로 열심히 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네. 아이고 참 뭐 그만큼 다들 날카롭다는 거죠. 네. 상황 자체가 네. 예민하고 아까도 처음부터 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뭐 조심스러워요. 이런 그런 가게를 가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공포심을 조장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 직업인데 저희 양심에 뭐 거리끼지 않는다면 맞아요. 그래서 해야죠, 아니 뭐. 그리고 되게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저 그냥 댓글 보지 마요. 아니 늘 보는 건 아니에요. 늘 보는 건 아닌데 남들도 보게 해줄 때가 있어요. 아, 야, 그렇죠, 너 난리 그렇죠. 났다라거나 음. 아니면은 솔직히 좀 칭찬받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남들이 보고 얘기해주고 그럼 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되게 힘이 되는데 약간 보기 시작하면 또 보잖아요. 예.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거 이렇게 솔직히 우리가 욕 먹는 거 너무 두려워하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또 너무 이렇게 원색적으로 달리고 그러면 그게 또 마음에 남더라고요. 예.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들 날카로워서 아 다들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이 펀드 연금 펀드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좀 전에 이제 자리에서 이건 것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선배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연초에 다 넣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민 없이 연초에 그냥 한 번에 뭐, 물론 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올해 연초에 넣었으면 좀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신경 안 쓴다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늘 이거에 경제라든가 이런 수익에 레이다가 서 있기가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 낫다. 뭐 안 하는 것보단 네. 낫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뭐 개별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펀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거라면 그렇게 현금 같은 걸로 넣어놨다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폭락, 공포 이럴 때 슬쩍 집으시는 게 현재로서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기 진짜 좋은 네, 많이 지금이 없으셨던 타이밍입니다. 분이라면 네, 지금이 타이밍이고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은 계속 올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저희가 아까 방송 녹음 시작할 때보다 더 내려가서 1500.81입니다. 진짜요? 네, 1500.81. 아, 나- 1500이 깨지기 직전입니다. 큰일 났네. 뭐 그렇게 1500.09 말하는 사이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자랑하는 말 해도 돼요? 하지 마요. 지금 자랑할 때 그 댓글을 보지 말라고 했지만 꼭 그렇게 댓글을 부르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
아니 왜냐면 이건 변명을 하기 위한. 네, 뭐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사실은- 1499.77. 네, 다시 올랐다. 다시 올라요. 말해보세요. 아 우울해요. 막 이거 보고 있으면 막 파랗고 우울해요. 아, 저는 우울하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죠. 뭐. 제가 요새 아니 방금 들어오기 전에 어떤 시청자분이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기가 몇 년째 아침에 보고 있는데 네가 제일 중립적이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너무 약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네. 요새 아까 선배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떤 날은 같은 기사에 권은혜 기자는 대깨문이네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그렇죠. 그것과 네, 네. 뭐 정부의 영혼을 팔았네 뭐 막 이런 게 동시에 달리는 기사도 있어요. 그렇죠. 같은 기사인데 음. 근데 요새 특히 좀 그런 게 물론 선거철도 다가오고 그렇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요새 조금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약간 이게 내가 될 수 있으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물어보고 다른 나보다 잘 아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물어보고 기자들은 사실 그거를 쉽게 이해하시게 정리하는 게 또 네, 되게 큰 네.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했는데 같은 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진짜 마음에 상처가 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약간 그런 적도 있어요. 약간 그래 차라리 이렇게 양쪽으로 욕을 먹는 날은 내가 중립적이었던 얘기였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냐면 진짜 시청자들은 진짜 상전이잖아요. 저는 정말 시청자들이 상전이고 우리는 거기 정말 그 서비스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런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나의 일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되게 항상 무섭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날이 반복되면 사실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딱 그렇게 양쪽에서 욕을 먹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서도 조금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으니까 진짜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를 안 믿어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좀 말하고 싶었어요. 자랑이 아니네요. 뭐 별로 그렇게 네, 대단한 자랑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 판에 뭐 한 1억 벌었어요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일부러 말리려고 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네. 정신 건강 잘 챙기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좀 처지지 않고 네. 힘들지 않게 네. 내 마음을 좀 잘 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흔들리지 않게 잘 챙기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도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은 공부와 많은 고민을 하고 뭐 투자하시는 거는 본인이 결국은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만약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며칠간 외국인들이 다 들이부었는데 개인들이 네. 엄청 사들였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고 뭐 하는 분들이 오늘 개인들도 빠지고 있나요? 연금 펀드 얘기를 굳이 또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런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마음 굉장히 다잡으셔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 나 오늘 너무 웃으면서 얘기했나? 아니에요. 근데 아니 제가 원래 웃음이 많아요. 경제 그래서 얘기를 되게 너무 우울하게 또 하는 것도 네. 저도 별로 슬플 때도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는 저도 스타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네. 같아서 최대한 좀 정신 건강 바짝 잡고 버텨야 될 네. 존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존버. 무엇보다도 이건머니는 조금 저는 합류했지만 선배랑 워낙 좀 저는 되게 존경하는 선배들이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셔서 여기는 그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들으시겠지. 라고 생각해서 조금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웃었다고 또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웃어야 돼요. 이럴 때 안 웃으면 제가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다고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도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이 견뎌지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너무 이럴 때 또 이렇게 그제 제주도 볕 좋았습니다. 정말 이제 봄이구나. 이게 뭐 코로나는 여기 어딘가 섞여 있겠지만 어쨌든 선배 이런 얘기도 진지하게 하잖아. 네? 뭔가 진지하게 하잖아. 진지하지 않은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신뢰감 가게 하잖아요. 나 너무 웃은 볕이 것 같아. 내리쬐는 걸 느끼면서 이런 때가 또 오겠지. 이걸 이렇게 정말 그럼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또 오겠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렇게 돼야죠. 뭐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존버 정신으로 지금은 네. 어쨌든 내 정신 내가 챙겨가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최대한 건강하게 버틸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금 펀드 계속 말씀드린 거고 네. 너무 주가 지수는
보지 마세요. 아, 또 헉하지 마세요. 또 이래 또 헉하지 마시고 계속 왔다 아니 갔다 아니 합니다. 아니 뭐 아직은 1,500 미네요. 그 말 하자마자 아이고 참. 다음 주에는 손성욱 기자가 아마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은 봐봐요. 얘기하니까 계속 내려가잖아 지금. 나 닥터 둠인가 봐. 닥터 둠이네 진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네.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럴 땐 책영사 하고 싶어요. 책영사는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 저 북적북적 좋아요. 그러니까 뭐 북적북적이든 책영사든 차라리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걸 하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 보고. 맞아요. 아 너무 파랗다. 네, 파랗네요. 그냥 새파랗게 질렸네요. 다음 주에는 빨간색과 함께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